200년 전의 발자국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산을 만나는 시간여행, 다산트립. 안녕하십니까?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을 누비는 여행가 미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느낌. 빠르게 가야 한다는 압박은 있는데 잠깐 멈춰 숨 고를 여유가 없는 느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200년 전 이 사람이 떠올랐어요. 18년이라는 가장 긴 유배를 견디면서도 500권이 넘는 책을 쓴 사람. 조선의 르네상스맨 다산 정약용. 이분은 대체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을까? 그 궁금증 하나가 지금 이 여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3가지 인생의 보물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삶의 시련 앞에서 나를 단단하게 지켜줄 마음의 방패를 얻게 됩니다. 둘째, 남들의 시선과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화려한 성공보다 더 소중한 나 자신의 본질을 사랑하는 법을 다산의 글귀를 통해 선물 받으실 거예요. 드디어 오늘 다산트립 대장정의 일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200년 전 천재가 남긴 가장 따뜻하고도 간절한 고백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다산 선생님의 시작과 끝이 머문 고향 경기도 남양주 정약용 유적지입니다.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하늘 좀 보세요. 정말 맑죠? 이곳은 다산 선생님이 태어나고 또 긴 유배 끝에 돌아와 마지막 숨을 거두신 시작과 끝의 공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동상 옆에 새겨진 글,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가을 매가 하늘로 치솟는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맣게 보고 우주를 손안에 둔 듯 가볍게 여겨야 옳다. 어떠신가요? 18년의 유배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그 기백. 오늘 우리는 이 가을 매의 기상을 가슴에 품고 선생님이 그토록 조심하며 사랑했던 집 여유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드디어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 여유당 앞에 섰습니다. 낮게 내려앉은 기와 지붕과 황토벽이 참 따뜻해 보이죠. 1925년 대홍수로 유실되었던 것을 다행히 옛 사진을 통해 1986년에 복원한 모습입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소박하게 어우러진 이 공간은 선생님의 검소한 성품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의 이름인 여유당은 선생님이 처음부터 붙이신 이름이 아니에요. 개혁 군주 정조의 총애를 받던 선생님이 39세의 나이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직접 지으신 당호입니다. 겨울의 시내를 건너듯 머뭇머뭇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조심조심하라. 머뭇거리고 조심하는 집이라는 뜻이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남의 비방을 자초하지 않고 살아가겠노라. 뜻하지 않은 풍파가 닥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다짐이다.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신 걸까요? 이 이름을 짓고 얼마 뒤 선생님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제 여유당의 전경을 함께 보고 곳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유당 툇마루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예쁜 글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엽서 한 장처럼 그림과 함께 전시된 글귀들은 다산화사라는 작품입니다. 정약용의 강진 유배 시절인 1808년 다산 초당 주변의 꽃 이야기를 20편의 연작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옆에서 조곤조곤 말을 건네시는 것만 같아요. 제가 하나씩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홍작약 싹이 성내는 듯 울끈 돋아나 죽순보다 뾰족하고 경옥같이 붉기에 산 영감이 보호하겠다고 지켜서서는 아이들을 동산 곁에 못 가도록 막는다네. 작은 꽃 하나 다칠까 아이들을 막아서는 정약용 할아버지의 섬세한 면모가 그려지지 않나요? 천하의 학자 다산에게도 이렇게 작고 여린 생명을 아끼는 따뜻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숲 동산에 지난 날 멋진 기약들을 두어 겨울 매화 척까지 필 때 모이기로 약속했다만 부끄럽군 맹세의 말이 오징어 먹물되어 지금은 꽃 다지고 매실만 주렁주렁. 유배 세월 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과 세월의 무상함이 묻어나는 애틋한 구절입니다. 꽃이 피어야만 국화가 어여쁜 것 아니라 본래 줄기도 잎새도 너무나 어여쁘다. 제 주인이 동쪽 울타리에 연분 없기에 서너 그루 쓸쓸하게 잡초가에 서 있구나. 여기서 주인은 바로 유배지에 계셨던 다산 선생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향집 울타리에서 국화를 돌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18년 유백에게 쓸쓸한 처지가 잡초 속에 홀로 선 국화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꽃뿐만 아니라 줄기와 잎새까지 어여삐 여기던 그 섬세한 시선이 홀로 버려진 국화를 보며 얼마나 아프고 그리웠을까요? 툇마루에 놓인 다듬이 방망이를 보니 어디선가 정겨운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방 안에는 선생님이 금방이라도 걸치고 나오실 듯한 깨끗한 흰 도포가 걸려 있네요. 유배지에서 돌아온 노학자가 이곳에 앉아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마당의 나무들을 바라보던 뒷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 작은 다듬이 소리조차 선생님에게는 고향의 평화였을 겁니다. 세상을 바꾸려던 거창한 계획도 중요했지만 결국 선생님이 돌아오고 싶었던 곳은 이렇게 소박한 일상이 있는 여유당이었으니까요. 학문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입는 옷과 머무는 자리를 정갈히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 방이 소리 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유당의 가장 안쪽, 다산 선생님의 채취가 가장 짙게 배어있는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정갈하게 놓인 보료와 낮은 책상, 그리고 그 뒤를 병풍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네요. 그런데 이 병풍 속 그림들이 예사롭지 않죠. 진을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 차가운 겨울을 뚫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매화. 이들은 모두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았던 다산 선생님의 절개를 상징합니다. 18년 유배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학문의 꽃을 피워낸 선생님의 삶, 그 자체인 셈이죠. 이제 안채로 이동해 볼까요? 안채로 들어서면요. 마치 다산 선생님이 금방이라도 환하게 웃으며 직접 반겨주실 것 같은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200년의 시간을 넘어 선생님을 직접 뵙는 기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대들보 아래 걸린 이 상량문을 꼭 확인해 보세요. 상량문이란 쉽게 말해 집의 뼈대를 완성하는 날, 가장 높은 곳에 올리는 집의 탄생 기록이에요. 언제, 누가 이 집을 지었는지 적기도 하고, 이 집에서 살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기도 하죠. 1925년 대홍수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며 선생님의 손때가 묻은 대들보와 상령문도 모두 물길에 쓸려 내려갔죠. 하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86년 복원 당시 다산 선생님이 남긴 방대한 자료를 참고해 다산 정약용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압축하여 이 들보 위에 정성스럽게 새겨 넣은 것입니다. 비바람에 집은 무너졌어도 그 속에 담긴 여유의 정신만큼은 결코 떠내려가지 않았던 것이죠. 상량문은 노래합니다. 7대째 문관을 배출한 명문가에서 태어나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탄탄대로를 걷던 화려한 시절을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알 수 없었죠. 교활한 자들의 모함으로 재앙이 닥치자 다산은 고향으로 돌아와 집 이름을 여유당이라 짓습니다. 살얼음판을 건너듯 조심하겠다는 그 슬프고도 괴로운 속마음을 친구에게 기문으로 남겼던 그날의 기록이 여기 담겨 있어요. 뼈를 애고 장기가 들끓는 바닷가 유배지에서의 18년, 그 비극적인 세월을 견디며 다산은 수많은 책을 써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절정, 들보를 올리며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동쪽 들보엔 붉은 해가 솟고 서쪽엔 궁궐 가는 길 보이지 않아 처량하네. 남쪽엔 백성을 구할 수리가 중요하고 북쪽엔 국화진 강가의 강계함이 더하네. 상량문의 마지막 구절을 읽다 보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집니다. 선생이 어찌 여와 유를 좋아하였겠는가? 감히 세상에 학문하는 사람에게 고한 것이리. 다산 선생님인들 왜 매순간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야 하는 그 답답한 삶이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그 괴로운 마음을 기꺼이 집 이름으로 내걸었습니다. 이건 나 혼자 조심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넘어 세상의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경계하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건너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여유당은 다산의 안식처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대한 교실이었던 셈입니다. 홍수로 사라졌던 집을 다시 세우며 이가원 선생은 이 상령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시리네를 조심스레 건너던 그 고민을 생각하며 끊어진 나루에서 바른 길을 찾기를. 자, 여러분, 이제 여유당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방 안을 한번 보세요. 아주 정갈하죠?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병풍은 아주 특별한 사연이 담긴 회운시 병풍입니다. 다산 선생님이 결혼 60주년 되는 날, 평생 고생만 한 아내를 위해 지으신 마지막 시예요. 사진 속 병풍에는 이런 가슴 뭉클한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60년 세월, 눈 깜빡할 사이 날아갔는데도 짙은 복사꽃, 봄 정취는 신혼때 같구려. 살아 이별하고 죽어 헤어짐이 사람을 늙게 재촉하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에 감사하오. 이 밤 목란사 소리 더욱 좋고 그 옛날 치마의 먹 자국은 아직도 남아있소. 나뉘었다 다시 합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니 한 쌍의 표주박을 자손에게 남겨줍시다. 여러분, 이 회운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다산 선생님은 결혼 60주년 잔치를 딱 3일 앞두고 병석에서 이 시를 지으셨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바치는 마지막 선물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날인 회운식 당일 아침, 자손들이 잔치를 준비하며 모두 모인 가운데 선생님은 이곳 여유당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에 찾아온 이별. 하지만 선생님은 슬퍼하기보다 나뉘었다 다시 합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며 아내를 위로하셨죠. 60년 전 복사꽃 피던 그날처럼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이 병풍이 놓인 자리가 바로 다산의 마지막 순결이 닿은 곳인 셈이죠. 조선의 천재 정약용의 마지막은 이렇게 따뜻하고도 애틋했습니다. 생애 가장 기쁜 날이 가장 거룩한 이별의 날이 된 이곳 여유당. 다산 선생님의 마지막 순결은 이제 바람이 되어 우리 곁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애틋한 사랑의 흔적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 보려 합니다. 선생님이 생전에 직접 봐두셨던 그 높은 곳. 평생을 그리워했던 고향의 강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다산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영원한 안식처. 그곳에서 만난 다산의 진짜 마지막 이야기는 다산 트립 2회 묘소편에서 이어집니다. 시간 여행은 끝났지만 질문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산이 남긴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번 여행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산 트립 여유당 편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리르의 여행 에너지가 됩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 저는 다산 트립의 미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